사채까지 썼는데 네. 50억 영끌 아이파크 삼성. 네. 결국 경매행. 네. 아이파크 삼성인데도 경매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50억짜리인데 한 40억을 대출 받은 건데 80억. 그러니까 완전히 영끌을 해서 거의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왜 음마아파트도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경매, 사채까지 써가지고 경매 넘어간 적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때가 아마 부동산 분위기가 막 오르니까 더 오를 것 같다,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왜 좀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오해를 하신 게 뭐냐면 상단을 자꾸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단을. 사실 상단을 얼마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50억에 샀으면 이게 70억 갈 거다, 80억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출을 끌어다가 사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상단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상단은 그렇기 때문에 상단을 예측하지 말아라. 상단은 얼마까지 갈지는 사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예. 다만 바닥이 언제인지는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고점 찍을까요 했는데 제가 고점 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진짜 그 고점을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닥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에서 우리가 주우면 된다. 그래서 가격은 우리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쌀 때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저평가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미리 사놓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그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워렌 버핏 투자법이잖아요. 저평가된 주식 찾는 법. 부동산도 똑같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큰 실패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요령도 저는 상단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될지 사실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다만 이 정도면 가격이면 싸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과감히 투자를 하는 편이고 또 회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좀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영상 갖고 왔어요. 바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세요, 대표님? 분위기. 일단 저는 제일 느낀 게 분위기고요. 왜냐면 작년 11월, 12월 달에 정말 암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때는 진짜 뭔가를 부동산을 사는 게 뭔가 진짜 미친놈들이 하는 행동일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또 언제 있었냐면 2014년도도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에도 똑같고 그 다음에 IMF 직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정말 찐바닥이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이럴 때 용감하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진짜 찐 투자자다. 혹자들은 또 이게 네. 바닥이었다가 네. 데드캣 바운스를 찍고 지하실로 내려간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지금 환율도 좀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무역지수 적자도 지금 11개월째인가 지금 마이너스일 거예요. 무역지수 적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경제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로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때 바닥 작년 11월 12월 때 그때 가격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지, 조금. 하지만 거기서 큰 폭으로 더 떨어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그때보다 더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환율도 거의 최고점이었고, 경기도 안 좋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참 지금 막 싸울 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도 약간 좀 덜할 때고, 물론 이제 외부 변수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그때는 점점 막 올라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줬고, 근데 지금은 금리도 이제 지금 물가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게 첫 방이 좀 많이 힘들지만 자꾸 또 듣다 보면 뭐 이 정도면 내가 또 견딜만 하네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처음에 오르면 되게 겁먹고 그러지만 조금씩 오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 뭐 내가 버틸만 하지 이렇게 또 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내성이 생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는 않을 거다. 다만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보합으로 갈지 이거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최소한 이익대 작년 11월 12월 그 바닥에서 더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바닥을 잡은 사람들은 지금 봤을 때 위너고 앞으로도 좀 그렇지 않을까. 결론은 내가 잘 잡아줬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하철 5호선 되게 대표님께서 네네. 강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네네. 네, 지하철 5호선 예비 타당성 면제 집중.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만약에 발표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한번 오르죠. 그 다음에 착공이 되면 또 한번 오르고 완공이 되면 또 한번 오르는 게 이제 그게 어떤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확정이 되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조만간 임박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되면, 그러면 5호선이 만약에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는 지하철역이 아닌데 역세권이 생기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는 오르는데 마침 김포나 이런 데가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렸잖아요. 그 5호선이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 만약에 하나도 안 내렸으면 저는 투자 권유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안전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평에 한참 때는 8억 5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5억 5천이에요. 5억 6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도 이게 4억 3천, 4억 5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4억 5천이었는데 2020년 한창 때 8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5억 5천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하철 5호선이 발표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억 5천짜리 아파트들이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김포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 중에 4억 5천, 4억 3천의 분양을 받았는데 8억 5천 갔다가 5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3억 을 떨어지면 사면 그럼 분양가 이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땅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오르고 원자재. 근데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3억에 공급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적정 가격이 이 선이 맞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 물론 분양가. 근데 사람들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진짜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많이 내렸죠. 8억에서 5억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마진을 갖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분양가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가격이 하락했고 또 5호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기회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김포 네. 사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더 떨어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가 오를지는 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8억 5천이 될지 9억 5천이 될지 10억 5천이 될지 7억 5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은 저는 쳤다고 보는 거예요. 바닥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마곡 13단지를 정말 그 바닥에서 잡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송파 쪽에 왜 급매물도 있었지 않습니까? 송파 쪽 급매물이 막 소진이 되는 걸 보면서 송파는 바닥을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닥을 안 찍은 데가 어디겠어요? 다음 타자들. 다음 타자들이잖아요. 근데 마침 마곡에 그런 급매물이 있는 거예요. 11억. 그러니까 그게 4, 5년 전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게 17억까지 갔던 게 11억을 떨어졌으니까 무려 6억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안고 들어가더라도 안전 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고. 그런데 그게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지금 벌써 한 1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송파권, 네. 송파 헬리시티, 송파권이 바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마곡이 바닥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바닥을 찍을 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권역. 그렇죠. 그건 김포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김포인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 가격을 잘 조율해서 이제 금매로 잡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5호선이 발표가 딱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못 산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한 유튜버 분이, 제가 왜냐면 댓글 잘 안 달는데 댓글 좀 달았는데, 네. 어떤 한 유명 유튜버 분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라면을 끓일 때 이게 불이 이제 아직 팔팔 끓지 않은데 이거를 불이 끓을 수도 있지만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팔팔 끓기 전에 뭔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팔팔 끓을 때 들어가면은 매물 잡을 수 있나요? 그럼 아까 이제 그 경매 나온 분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팔팔 끓을 때 들어가면 오히려 고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 아무도 안 살 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렇잖아요. 투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투자를 해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쩌고 지금은 좀 들어가면 안 된다. 좀 더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면 그때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거나 매물 자체가 없고 그때는 이미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죠. 괜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내가 사라고 했다가 괜히 샀는데 물려서 나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뉘앙스. 그 다음에 내가 사실 유튜브 하는데 내가 책임지기 싫은데 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사세요. 그러면 왠지 자기가 이제 있어 보이고 전문가로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이제 책임 안 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공격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방어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지금 집 살까 하면, 지금은 좀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설령 집을 사라고 했다가 괜히 뭐 욕먹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뭐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사를 쓰는 게 이제 시중에 나오는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집을 살까 말까 판단을 하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후레인 채널에서만 이렇게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실시간 방송이 굉장히 좋은 거다. 네, 대표님 예측이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아서 신뢰가 갑니다. 이것도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네. 굳이 그걸 본인 입으로. 마곡 40평대 16억대 샀습니다. 지금 역전세 나서 울고 싶습니다. 네. 기다리면 우상향할까요? 버틸 수 있으시면 버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것도 영끌 뭐 80%, 90%까지 대출 받아서 샀으면 사실 버티기가 힘들죠. 어쨌든 제가 볼 땐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이 모든 부동산이 저점이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최저가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반포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바닥을 찍은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는데, 근데 반포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다른 얘기가, 그거는 60억짜리가 뭐 40 몇억 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시장이랑은 좀 다르다. 왜냐면 금액 자체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